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아라입니다. 저는 오늘 부결제품 인증 재신청에 대한 절차와 인정 범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을 했는데 부결 통보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했을 때 1회에 한해서 현장 검증과 시험 분석을 면제하고 종전 적합한 심사 결과를 적용을 한다는 검증 간소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신청서 접수부터 해서 서류 검증, 현장 검증, 시험 분석과 인증 심의를 지나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82.9일이 소요가 되고 시험 분석은 제품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8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결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인증 재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현장 검증과 시험 분석이 면제가 되고 평균 25.7일 정도로 심사 기간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근거로는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제25조의 인증의 재신청에 대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증 신청 조건이라든지 혹은 인정 세부 범위는 시행 세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절차는 현재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절차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크게 품목과 인정 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19개 제품군에 한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현재 올해부터는 46개 제품군으로 확대를 했고요. 품목별로 인증 기준별 상호 연관성을 검토를 해서 세부 인정 범위를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앞서서 저희 인증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제품군을 49개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맞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46개 제품군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 세칙을 제정을 했는데요. 저희 인증 재신청 가능 조건이랑 그리고 부적합 사항의 개선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인증 재신청 가능 조건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아래 4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보시면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꼭 해주셔야지 되고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기준이랑 품질기준 항목에 동시에 부적합해서 부결 통보 받은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하고요. 신청을 할 때에는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붙여서 등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사항의 개선 인정 범위는 크게 2가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의 원료랑 구조 변경 없이 생산 공정의 변경을 통한 개선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기준이랑 품질기준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 제품의 원료나 혹은 구조를 변경을 한 범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6개 제품군에 대해서 운영을 할 텐데 이 46개 제품군은 신청이 많고 부결률이 높으면서도 고가의 시험 비용인 제품군을 우선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종전 심의 결과가 부결로 통보받으셨을 때 재신청할 수 있는 품목인지 여기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재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신청은 대상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품군별로 인증 항목 간의 상호 연관성을 검토를 해서 세부 인정 범위를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신청 가능 조건 안에서도 환경기준이랑 품질기준이 동시에 부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과 이제 연계가 된 게 이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 심의 부결 항목이랑 그 개선이 품질기준이나 혹은 환경기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는 것이 그 기본 원칙이고요. 이 원칙 안에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46개 제품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개선 범위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생산 공정을 이제 변화해서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적합 사유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검증 결과를 모두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 화장지 제품의 나비 길이가 기준치 초과가 돼서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신청 기업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사양을 변화하지 않고 재단기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어떤 공정 개선을 이뤘을 때 나비에 대한 그 부적합 사항들만 이제 재검증을 하고 그 외 나머지 검증 결과는 모두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료 혹은 어떤 재질을 변경을 해서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에는 해당 부품이나 소재에 관련된 항목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검증 결과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예를 좀 보시면은요. 만약에 목재 가구 중에 사물함에 발통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발통이 합성수지 재질이고 관련된 시험 항목은 4대 난연제, 납이랑 카드뮴에 대한 함유량 시험이 있을 텐데요. 이때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납 항목만 기준에 부적합했고 부결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신청 기업에서는 이 발통을 교체를 해서 이제 개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전에는 PP 재질로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했을 때 ABS 재질로 교체를 해서 다시 재신청에 들어온 경우에 부품을 자체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시험 항목인 납뿐만 아니라 이제 카드뮴이랑 4대 난연제까지 모두 일체 검증을 하고 그 외 인증 항목은 종전 결과를 이제 인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종전 검증 결과 미인정 범위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합 항목이랑 그 개선 사항이 제품 전반에 이제 환경이나 혹은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전의 검증 결과 전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료나 혹은 소재를 변경을 함에 따라 다른 기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검증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인증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품목별로 인정 범위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 별표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올해 초 1월 달에 그 공지사항 384번 글에 별표 2와 시행세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부침 자료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시행세칙 별표 2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별표 2에 보시면은 가장 첫 시트에 부결제품 인증 재신청 대상 제품군 총 46개 제품군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수도계량기라고 했을 때 가장 첫 시트 안에서 수도계량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 인증 기준에 바로 가기를 눌러보시면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로 가기를 눌렀을 때 보이시는 화면은 이런 형태랑 비슷하고요. 먼저 가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품목과 그 해당되는 적용 고시번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는 이제 인증 항목과 그 항목 간에 이제 재신청 가능 여부 그리고 재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이유와 혹은 연계 검증 사항에 대해서 일체 모두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항목별로 가능 여부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때 주의를 하실 게 저희가 동그라미, 세모 혹은 X 혹은 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만약에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는 일부 가능이라는 의미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옆에 보이시는 사유랑 비고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신 다음에 재신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유를 모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류 검증 당시에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인증 심의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중간에 심사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심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청 대상이 아니라 해당 없음이라는 의미로 바 표시를 기재를 해 두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를 좀 들어보자면 그 수도 계량기에서 어떤 동합금 봉인 장치에 대한 그 인증 항목이 있을 텐데요. 그런 항목은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두었어요. 그럴 때에는 이 항목은 재신청을 했을 때 진행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증 재신청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업 입장에서 이제 이 내용을 작성을 한 건데요. 먼저 종전 심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통보문 안에는 부결 항목이랑 사유를 저희가 기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부결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시고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어떤 원료를 바꾸시거나 혹은 공정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개선 조치를 완료하신 뒤에 인증 기준에 충족한지 여부는 시험 분석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시험 성적서를 받는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때 그 부적합 항목에 대한 그 인증 기준이 충족하다는 것을 시험 성적서로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이제 종전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인증 재신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인증 기준이 충족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신청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증 재신청을 진행할 때 이제 시스템 보시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셨을 때 온라인 인증 시스템에 이런 화면을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 환경마크 신청 그리고 신청서 작성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 보시면은 부결 재신청 안에서 신규 혹은 갱신으로 나눠져 있겠고요. 종전 심의가 신규였다고 했을 때에는 이 신규 버튼을 눌렀을 때 종전 심의 때 부결 통보받은 제품에 대한 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불러와집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재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때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어떤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페이지가 뜰 텐데 여기에서 구비 서류를 반드시 등록해서 접수를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라고 하시면은 여기 저희 시행 세칙을 제정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 세칙 안에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저희가 따로 시스템에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양식 안에 개선 전후 혹은 뭐 이제 부적합 원인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내용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양식을 제출하실 때에는 하단에 보이시는 부적합 개선 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자료로는 어떤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가 되겠고 혹은 뭐 공정을 개선했을 때에는 개선이 된 공정도라든지 현장 조치 사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재신청이 접수가 됐을 때 저희 기술원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를 이제 투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 심사원이 배정이 되고 나면은 종전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선 사항의 적절성이라든지 혹은 각종 입증 서류에 대한 타당성들을 서류 검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현장 심사 혹은 시험 분석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재신청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개선 사항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혹은 재신청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간에 이제 심사가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신청이
설명에 신청 당시에 제출해 주셨던 어떤 질문 사항들이 있던 거를 제가 좀 모아가지고 Q&A로 만들어 봤습니다. 주로 이제 종전 심의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냐라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진행 현황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어서 제품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셨을 때 통보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통보문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심의 결과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고 신청 제품과 어떤 부결 항목 그리고 부결 사유에 대해서도 명시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결 통보받은 제품이 인증 재신청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제가 이미 홈페이지 내에 공지사항 글로 이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일단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공지사항 384번 글을 참고해 보시면 그 별표 2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로그인을 했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공지사항의 85번 글 참고해 보시면 똑같이 부침이 자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앞으로는 그 심의 결과 통보문 앞서 이제 보여드렸었던 이 심의 결과 통보문에서도 사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결과 통보문을 통해서도 본인의 신청 제품이 재신청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제품에 대한 사항들은 종전 심의를 진행을 하셨었던 그 심사원 분께 좀 사전 문의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진행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 사항이었었는데요. 인증 재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혹은 뭐 어떤 기간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이 부결 제품의 인증 재신청 절차는 종전 심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증 기준이 개선 조치 완료하시고 시험 분석까지 다 완료하셨다 하더라도 6개월이 넘으면은 재신청으로 진행이 불가하다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또 사전 통보문을 통해서도 재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초과된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한 점 꼭 유의하셔가지고 기한 내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본 절차를 활용해서 어떤 심사 기간 단축이라든지 혹은 시험 분석 비용 절감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